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내외 경제 변수로 그림자 금융 관련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금감원이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금융권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 강화도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림자 금융 뭔가 좀 투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어떤 건지 정확히 좀 알려주시죠. 네, 그림자라는 게 실체가 아니라 실체에 반영이 돼 있는 어둠 속에서의 하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금융에도 이런 그림자 금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금융 제도의 발달과 함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림자 금융을 정의하자면 금융기관이 통제하지 않는 또 금융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금융인데요. 이 금융이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선기능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또는 갑자기 부실이 됐을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암적 존재와 같은 하나의 폭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계속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정부가 지금 그림자 금융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밀리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관련 세칙을 개정해서 모든 금융기관, 특히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그 그림자 금융 내역을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이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새로 취임한 이복현 검사 출신이시죠. 이복현 금융감독원도 이 취임사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관리를 통제를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으로 밝혔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림자 금융에 관한 정부 당국의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금융관리사의 또 하나의 혁명적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통제나 허가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국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여파가 온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림자 금융도 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보증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나 또는 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때 갚지 못한다면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부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정상적인 이 햇볕 속에 있는 금융의 경우에는 이미 금융감독원이 몇 퍼센트 정도 부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정해 놓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실 충당금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데 이 그림자 금융에는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실이 터지면 그야말로 한꺼번에 정부 당국이 감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좀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경제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8%로 대폭 상향하면서 거의 2배 이상 전망치를 바꾼 것 같습니다. 배경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본격적인 충격과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물류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요. 물가가 오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OECD가 지난해 12월 달에 전망한 것에 비해서 오늘 내놓은 우리나라 이 경제 전망은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또 물가는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2월 24일 날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이른바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 해외 개방형 경제입니다. 원자재를 도입해서 수출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폐해가 크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물가 상승 속도 면에서는 현재 더 빨리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OECD라는 경제개발
협력 선진국 기구의 한국 물가에 대한 하나의 경고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도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민간 대책 등에서 이제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물가에 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거든요.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 건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금리를 올린다든지 또는 통화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의 양이 많이 풀려 있으면 그로 인해서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생겨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것을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경제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금리를 인상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리를 갑자기 크게 올리면 또 서민들, 월급쟁이들이 대출 많은 영끌족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데 이런 데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공급망이 차질을 빚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기는 수급이 안 되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 힘으로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당 관세를 통해서 관세도 낮추고 다양한 정책을 취해왔고 또 앞으로도 적절히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인으로서 폭발하고 있는 이 물가를 국내 경제 정책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래 보여요. 다행히 미국의 경우에 지금 물가가 이미 정점을 쳐서 조금씩이나마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인데요. 그럴수록 정부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이 추경으로 해서 풀리는 돈에 대한 관리라든지 정부 재정 집행의 신중 또는 하반기로의 2월 또 부족한 물가를 폭등시켜서 그것이 전체 물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팀을 좀 조성해서 신속하게 물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타스크 조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경영 행보를 재개하면서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출장길에 오른 날짜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공표한 날과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더 좀 집중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께서 지금은 별세하셨습니다마는 한국 재계 역사에 상당히 기념비적인 주목할 만한 어떤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이게 네.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건데요. 기억에도 생생한데 1993년이었습니다. 그때도 6월 달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날 그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똑같은 독일로 떠났습니다. 당초에 네덜란드로 먼저 간다고 알려지지만 현지에서 이제 행선지를 확인해 보니까 독일의 민헨 쪽에 제1착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이건희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건희 전 전임 회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삼성의 제품의 수율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와이프와 자식만 빼고 다 버리자. 과거의 잘못된 습관 또 잘못된 생산 시스템을 다 버리자는 그 선언을 프랑크푸르트로 하면서 오늘날 삼성이 전자제품의 세계 제1등으로 품질로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행보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 또 한 번 더 제2, 제3의 도약을 위해서 외연 확장을 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삼성의 현찰 유보금이 수백 조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 돈을 이용해서 유망한 기업을 전격적으로 인수를 해서 삼성전자와의 시너지를 높인다든가 특히 지금 독일은 삼성 SDI 회장을 지금 대동을 해서 갔거든요. 네네. 그것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습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그 배터리를 독일의 완성차 회사들에게 쓰게 하는 거기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는 독일의 지멘스라는 회사가 삼성에 아주 가까운 파트너십인데 지멘스 산하에 인피니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즘 자동차가 수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차 반도체가 조달이 안 되는 건데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지멘스사의 산하인 차 반도체 회사 인피니언을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